이제 동포 귀환이민 정책의 경향 및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해외는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경험적인 사례들로 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 이민에 대한 선별 기준은 그 나라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나 가족의 결합 또는 가족의 재결합, 가족 동반, 즉 가족 이민이라든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난민, 이민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이민 유입 국가들의 이민 정책은 커다랗게 세 가지 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술 이민, 가족 이민, 난민 이민.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또 많은 나라에서 동포 우대 이민 정책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국가란 우리 왜 예전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영토가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고 이것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은 국가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이지요. 그런데 이제 세계화가 시작이 되면서 국민들이 영토 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영토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거죠. 또는 심지어는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국적을 받고 저쪽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해외에, 그러니까 영토가 아닌 다른 영토에 살고 있는, 즉 이거를 이제 이철우 교수님은 탈영토화라고 이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탈영토화 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를 다시 우리 영토화하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이 유지되는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다. 즉 재외동포를 재종족화하려는 어떤 압박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요. 그래서 그 재외동포 우대의 배경은 전 세계적인 두 가지 경향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탈민족주의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역에서 우리 국가 안 따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문화주의 할 때 민족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탈민족주의 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재민족주의를 하려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도 우리 주권으로 재영토화하려는 어떤 이유가 있다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권 이론이 확대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사람만 시민권이 아니고 해외 동포의 시민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옛날에는 시민권이 경제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정치적 시민권에 이렇게 있었다면 오늘날은 문화적 시민권, 문화를 같이 공유하면 우리 시민이다 이제 라는 생각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분이 한 세 사람 정도의 학자가 있는데 소이살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오면서 세계화가 되면서 시민권의 의미가 탈국가적 시민권이다 라는 걸 주장했던 사람인데 탈국가적 시민권, 즉 국가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는 EU, 유럽연합에서는 맞는지 몰라도 EU, 유럽연합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실 사람을 두 분으로 줄여드린다면 바우벅이라는 사람하고 욥케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우벅이라는 사람은 초국가적 시민권, 뭐 이중 시민권, 다중 시민권, 우리 왜 이중국적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어떤 그런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신 분이고요. 에스니젠 우리 수업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에스니젠 쉽하면 동포권인데
동포권을 이제 인정하는 나라가 많다라는 것에 주목한 학자예요. 현실적으로 동포권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죠? 한 7개 이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중에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일본이요. 그죠? 이런 나라. 근데 이 말고도 또 있어요. 그래서 동포라면 그 나라의 출입국이 자유롭고 또 들어와서 이제 취업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우벅이 이런 동포권 이런 걸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또 욥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동포 우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따로 뭐 논문이라든지 뭐 책을 쓰시거나 이제 했어요. 그래서 욥케라는 사람이 학자가 얘기할 건데, 동포 우대 정책은 해외 동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타당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 3가지를 강조해요. 차별의 방향이 특정 민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대해 주는 거라면 괜찮다. 그 다음에 정책의 목적이 특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국가가 아니고 그 이민자이면은 뭐 괜찮다. 그 다음에 선별 기준이 혈통인 것보다는 시민권, 즉 국적 중심일 경우에는 괜찮다. 이래서 이제 동포 우대 정책이 타당할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이론적으로 동포 우대 이민 정책이 가능한 사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를 겪어서 자발적으로 이민을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이산을 경험한 이제 국가에 속하고요. 특히 그렇게 강제로 이민을 가게 된 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또는 일본에 끌려갔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귀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중국 동포라든지 사할린 동포라든지 또는 구소련 동포에게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은 일종의 affirmative action, 그래서 우대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간 우리나라의 그 동포 정책이 이러한 우대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외동포 정책은 뭐 우대 정책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 동포라든지 구소련 동포는 방문 취업제로 제한을 시켜서 재외동포법을 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문 취업제가 여전히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방문 취업제가 그 실시되었던 2007년, 그러니까 2000년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와 지금 2020년이 넘은 오늘의 2020년 또는 2023년 오늘의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많이 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 동포의 그 상황만 보더라도 1990년대, 2000년대의 중국 동포는 합당한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으니까 대부분이 미등록이어서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슬픈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미등록이기 때문에 차별도 많이 받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방문 취업제라는 걸로 구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2020년 오늘의 맥락에서는 이미 한국에 계신 중국 동포의 60% 가까이가 이미 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가족들하고 다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취업도 굉장히 어느 정도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재외동포법하고 생각했을 때 2007년에는 재외동포법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들어왔지만, 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일자리 충돌들의 걱정이 있어서 방문 취업제로 제한을 한 거죠. 하지만 2020년 오늘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가한다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충돌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취업을 좀 제한해야 되겠다지만, 우리 2020년 요즘에 우리나라의 주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인구가 감소한다. 인구가 지금 절벽이다. 그래서 지금 지방이 소멸될 거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 특화 비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또는 농촌에서 몇 년 이상 사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체류 자격을 영주라든지 또는 거주로 바꿔주겠다라는 정책도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방문 취업제를 언제까지 고집할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문 취업제가 2000년대의 중국 동포에게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서열화했다라는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서열화된 민족이라는 거는 많은 이민학자들이 쓴 말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카슬 교수님도 예를 들면 영국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영국인들 노동자가 있고 또는 영국인들 중에 전문직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그 영국에서의 단순 노무직이 있다면 그 밑에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가 있고 그 밑에 게스트 워커가 있고 그 밑에 미등록 노동자가 있고 그래서 민족들이 이렇게 위계가 있다라는 말씀도 했지만 우리는 우리 동포를 또 잘 사는 나라에서 온 동포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동포로 또 위계를 짓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동포인데 그 나라 출신국의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우리가 서열을 매겨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특히 인구 절벽으로 또는 인구 감소로 지금 국가에서 재외동포청을 만들면서까지 재외동포를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우리가 2007년에 방문 취업제를 2023년 오늘의 시점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겠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2023년 오늘 현재 방문 취업제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차라리 방문 취업제를 재외동포 제도로 통합하자라는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차시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